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물리학 1 수업을 진행할 물리교사 서형진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1 첫 수업으로 첫 단원인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스칼라와 벡터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동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 자, 스칼라와 벡터, 아직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자, 뒤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위, 속력과 속도, 언뜻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 이 둘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공부하기에 앞서 물리학 첫 수업이니까 물리란 어떤 것이다, 물리는 어떤 것을 공부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리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물리란 세상을 수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입자, 전자나 원자 등을 포함해서 가장 작은 입자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의 현상까지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을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학문이 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논리적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사람과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철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여행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건지 모른다. 가야 할 곳의 방향과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을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멋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계절이 변하여 철새가 떠나는군. V자 편대를 통해 상승 기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저항을 최소화시키다니 대단해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도 멋있죠?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리학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번째 사람처럼 자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는다면 물리를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요. 물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학도 어렵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니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낭만에 젖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고 원리에 호기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물리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물리학을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세상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선 몇 가지 통용되는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리에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칼라입니다. 자, 스칼라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질량이 있겠죠. 100g, 200g, 300g. 자, g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온도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가 있겠죠. 자, 이 외에도 길이, 밀도, 부피, 속력 등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스칼라 물리량은 크기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칼라 물리량 외에 벡터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벡터 물리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예를 들면 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당길 때 우리가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듯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량이 있어요. 운동량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텐데,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움직이는 물체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량 또한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석. 자석끼리는 서로 붙거나 밀거나 하죠.
자석 주변에는 바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장,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방향의 유무에 따라서 스칼라와 벡터 물리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방향은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계산 방법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스칼라의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기능과 단위가 같은 물리량끼리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비커에 우유 300ml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 200ml를 추가적으로 부었어요. 그러면 총 부피가 몇이죠? 총 부피는 500ml가 되겠죠. 자, 그런데 벡터의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과 단위가 같은 물리량끼리 계산할 수 있으나 계산할 때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10의 힘을,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10의 힘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힘을 합친 것은 한쪽 방향으로 20의 힘을 준 것과는 다른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죠. 자, 이렇듯 방향이 있는 벡터의 계산은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리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방향을 가진 물리량은 계산할 때 방향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계산할 때 방향을 고려해 준다니 조금 생소할 거예요. 벌써 겁먹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지만 물리학 원에서는 사실 방향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을 이야기하는 학문 물리,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물리량이 필요한데요. 그중 변이와 속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입니다. 이동거리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총 길이를 말합니다. 변이란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변화량은 항상 어디에 쓰이든지 변화량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이는 다른 말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A에서 B까지 보도블럭을 따라서 움직였고 B에서 C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이때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16m라고 합시다. 그리고 B에서 C까지의 거리를 12m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자, 저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보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20m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움직였을 때 A에서 C까지의 이동 거리는 몇일까요? 이동 거리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총 길이기 때문에 가로로 16m, 세로로 12m를 다 더해서 28m가 됩니다. 자, A에서 C까지의 변이는 몇 미터일까요? A에서 C까지의 변이는 물체의 최종 변화량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A에서 C까지 이동한 최종 변화량 20m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변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m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까지 같이 기술해 주어야 합니다. 즉, 변이는 벡터 물리량이고 이동거리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그런데 이동거리 옆에 기호로 S라고 되어 있죠. 변이 기호는 S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자, 저런 식으로 기호 위에 화살표가 있으면 벡터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이란 기호로는 V라고 쓰고 벨로시티의 약자입니다. V라고 쓰고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빠르다라는 것은 특정 시간 동안 많이 간 물체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로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정 거리를 얼마 동안 갔느냐를 통해서 물체의 빠르기,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V,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 이상한 삼각형이 나왔죠. 자, 저 삼각형은 바로 변화량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앞으로 저 삼각형을 표현하면 다 변화량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t-t0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t는 나중 시간을 의미하고 t0는 처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나중 이동거리 빼기 처음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눴어요.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입니다. 속도는 v, velocity 위에 화살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속도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라는 건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위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속도는 이렇게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내게 되면 V는 델타 T분의 델타 S인데, 자, 여기서 S에 화살표가 있어요. 즉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속력과 속도를 상황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총 4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에서 C까지 움직이는데도 총 4초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 구간별로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에서 B까지입니다. A에서 B까지 총 4초 동안 16m를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는 4m per second입니다. 자, 두 번째, B에서 C까지는 4초 동안 12m를 갔으니까 4분의 12, 즉 3m per second가 됩니다. 총 A에서 C까지의 속력은 총 걸린 시간이 8초죠. 8초 동안 총 이동거리가 28m였으니까 계산해보면 3.5m per sec로 움직였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A에서 B까지 똑같이 16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4m per second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도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도 같이 기술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B에서 C까지입니다. B에서 C까지는 12m를 4초 동안 갔으니까 3m per second, 3m per second인데 북쪽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방향도 같이 기술해 줬습니다. 자, 마지막 A에서 C까지입니다. A에서 C까지는 총 걸린 시간 8초분에 이번에는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5m per second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방향도 북동적으로 기술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물리학 첫 강의 어땠나요? 많이 어렵지 않죠? 동영상을 끄기 전에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꼭 확인하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